야당의 좌충우돌 3인방 인사가 있더라고요. 살짝 마탱이 간 양문석, 가끔은 제정신 곰인정. 예, 그 가운데서 또 조만 대장경만 읊고 있는 조국, 요 세 사람 이 얘기를 처음 이슈로 한번 끌어왔습니다. 네. 자, 야 이게 뭐 깜빵갈 386에 마탱이 간 또 다른 386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 깜빵갈 가능성이 높은 386이 양문석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이 아재가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386을 상대로 마탱이 간 386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우상호 의원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중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진이 되면 입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사실은 좀 행동도 좀 비중이 있어지고 그런 이제 우상호를 향해서 이 양문석이 이제 초선 당선자로서 아주 세게 지른 건데 질러도 너무 세게 질렀죠. 네. 아주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모독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양문석이라는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민주당의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기 31명 그리고 초선 당선이 71명이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양문석, 뭐 최민희 등등.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과방위에 들어갈 맞아요. 가능성이 커요. 김현, 예, 최민희, 양문석 3명. 왜냐하면 이 과방위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방위에서 치열한 격돌이 벌어집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 차관금을 셋 다 했었습니다. 다 했었죠. 그리고 최민희는 하려다가 못했고. 예. 자격 시비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양문석 같은 경우에 지금 우상호를 저격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사실 양문석하고 우리 그 김준혁 민주당 후보들 당시 이 거의 공천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거는 뭐 진작에 날아갔어야 되는데. 뭐 지역으로 벌써 떨어졌어야죠.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양문석을 살려놨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으로 비유하자면 하이에나나 들깨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회에 들어가면 마구 그냥 물어뜯더라. 물어뜯는 그 역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에 뭐 민노총 언론노조 무슨 행사 무슨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말이 엄청 거칩니다. 20년 전에도 맞습니다. 말이 엄청 그리고 당시 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했던 신학님 씨 신학님 하고 양문석하고 그쪽 동네 출신들이에요. 정말 그 저짱 서부 경남 그쪽 출신인데 되게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구나. 그래서 아마 이 양문석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 그 대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파트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친 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의 주셔야 될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문석 당선인이 야당 중진 우상호를 위해서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가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놓고는 그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50%는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된다.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인데 특히 뭐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직접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민 대표성이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대표로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 대표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 대표성을 확보한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국회의장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당원들 들어오고 개딸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 팬덤 정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극좌 세력, 뭐 저쪽은 좌파라고 봤을 때 극좌 세력이 들어와서 국회의장까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개딸들이 와서 그냥 뭐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뭘 연상하느냐. 요즘 그 넷플릭스에 유행했던 그 영화 삼체 보면 모두 그 영화 첫 번에 나오는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인민재판하는 그게 딱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상적인 베이스를 보면 아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잘못 알고 있구나. 직접 민주주의. 그 스위스 가면은 직접 민주주의 하는 그 칸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가봤는데요. 절대 폭력적이지 않아요. 다 이미 그날의 의제를 알고 오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투표만 딱딱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그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커뮤니티가 예. 좀 작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을 개딸들이 뽑게 되면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의 하는 이런 아재들 제가 중원은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당신들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은 왜 개딸만 국회의장 투표를 하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지.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하면 여기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뭐 그래놓고는 지들만 똑똑한 줄 알아. 너무 좀 약간 이해하기 너무 힘든데 그게 어떻게 말입니까? 사실은 이 노사모부터 시작이 되죠. 예.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 팬덤 정치가 노사모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노사모처럼 생겼을 때만 해도 야 저거 신기하다.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그런 팬덤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성공했죠. 대통령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덤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연예인을 좋아해서 아주 몰이성적으로 막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실 KBS에도 보면 금요일이나 이런 목요일 날 보면 뭐 뮤직뱅크나 그렇죠. 이런 예. 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엄청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또 그러고 KBS 그 1층에 보면은 라디오 공개 스튜디오에서 거기에 게스트가 그냥. 오면은 앞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예. 심지어는 밤 새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팬덤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인류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나치 히틀러에서 봤어요. 그렇죠. 나치 히틀러. 이거 예. 이걸로 그냥 처음에 지금 그 칼러로 복원이 돼 있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보다 보면 그것들이 있어서 한번 봅니다. 아찔해요, 아찔해.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등골이 막 옷. 전부 웃으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좋다고 그냥 히틀러가 나타났는데 이성적이고 완전히 이성을 냉철한, 잃어버리고 예, 사람들이 특히 또 그 나치 당이 대중 집회를 군중 집회를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질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해가 싹 지면서 이 쫙 후광이 그때 치면서, 예. 엄청 사람들 흥분시키죠. 예. 이런 게 전체주의 세력으로 가는 건데 전체주의로 가서 결과가 뭐냐면은 2차 대전에 그 참화 속에 거의 수천만 명이 인류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인종 청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가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양문석류의 이런 정치인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의회 정치 박살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뭐 참 저도 방송을 참 워낙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태 정치질은 좀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고백을 우리 거울로 반사.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양문석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실패한 불량품, 한미 FTA 뭐 이런 걸 두고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난도 했고 이게 비명계를 향해 가지고는 쓰레기, 바퀴벌레 이런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당내에서도 논란됐던 인물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막말을 잘하는 정치인일수록 본인 스스로 막말로 이 정치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커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임기 말년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도 해군 강정기지 건설했잖아요. 그거는 특정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이 배출한 대통령으로도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미 FTA 체결이 됐을 때
그 좌파 진영에서 노무현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예, 예.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익을 봤습니까? 그렇죠. 국익적인 차원에서. 예.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지 특정 진영의 대표로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문석 같은 자가 이제 설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려워지기 전에 브레드에 가야죠. 브레드. 브레드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빵이라고 하죠. 저기 뒤에 그 보면은 우리 2J 국풍님 양문석도 내년에 브레드 가나요? 딱 써놨잖아요. 아니 뭐 보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사기 대출한 건 그건 어떻게 됐냐요? 뭐 아, 새마을 그럼 금고. 뭐 이어가지고 얘기할 게 바로 그건데 이 지난 총선 기간에 양문석이 참, 이자들은 참 말로는 아파트는 사는 곳 그러니까 리빙하는 것이지 사는 것 바잉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들은 강남 아파트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저 문재인 정권 시기 주중대사관 장하성입니까? 예. 그 양반은 뭐 강남에 모두가 살 필요는 없다. 사실은 나는 자기는 살고 내가 살아봐서 완전히 내로남불. 우리 가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20대 국회에 또 흑석도사 김의겸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22대 국회에는 진짜 저분이 잠원 선생 이 양문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어이구야 이거 야 이 장선미님 뭐 우리 야 이게 뭐 장선민이 기자님만 굿모닝. 보면은 예 로켓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슈퍼챗 로켓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장선미님 굿모닝. 예, 굿모닝, 꿀모닝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양문석이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 한강 보이는 정말 좋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데 사채를 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 그래놓고 그 사채 이자가 좀 부담스러운지 6개월 뒤에 자기 대학생 20살 딸 명의로 해서 마치 그 딸이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자 대출을 서울에서 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은 또 대구 수성구에 갔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에 11억이나 대출을 또 받았네. 자기 딸이 무슨 월급도 받지 않는데 11억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땡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받은 11억으로 해서 7억 원인가 가까운 그 제2 세상금융권에 있는 사채도 갚고 지인한테 빌렸던 개인 돈도 갚았다라는 의혹. 사실 의혹이 금감원과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나온 감사 결과 사실은 의혹이 아니고 사실로 밝혀졌던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딸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가짜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 맞아요. 사기쳤고 그래서 거기서 새마을금고에서 가져온 돈으로 사채 갖고 부동산 투자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양문석식 슬기로운 재테크. 야. 양문석식 슬기로운 재테크.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사기 대출을 받아서 슬기로운 재테크를 한 사람이 예. 어떻게 대한민국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이 거칠어야 되고 사기 대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야, 지금 이게 그 당시 매입했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대출, 11억 사업자 원. 대출을 받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요게 언제였냐 하면은 양문석이가 그게 12 대책인가 그 문재인 때 15억 초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좀 가격이 쑥 떨어진 그런 상황 때에 요게 이 서초구 잠원동에 나오는 이 급매물인가 이런 것들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땡빛 야 요거 요때 안 잡으면 요때 잡으면 오르는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진짜 웃겨. 그때 그 해명이 뭐야? 자기가 집도 없이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다가 아 이렇게 계속 그 주택값이 오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매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봐요. 이게 37억 원에 37억 원에 이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30 몇 억이었지 제가 정확하게 하는. 근데 11억 대출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20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자기 돈 20억 가까운 현금이 있으면서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고 살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대구 그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 받은 그 11억이 네. 결국은 그 지렛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뭐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려면은 예, 예. 상당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에 좀 알아보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이 양문석의 이 행태를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 사이사이를 틈바구니를 싹 헤집고 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메모를 하나 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강남에서 지금까지 20억대 현금을 가지고 전세로 전전했다는 게 도대체 그래놓고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안산에 가가지고 지들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나왔다. 이게 도대체 그런데도 어떻게 찍을 수 있죠? 참 유권자들 우롱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다고 하면은 현금이 20억이 있었던 거예요. 20억. 20억 필요한 거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집에 현금 20억 있는 사람 한번 손 들고 나와보라고요. 아마 좀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마치 뭐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마치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전전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현금 20억 가까이 있으면서 아파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를 31억에 샀다? 이거 도대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좌파 진영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얼굴의 사람들이 많죠. 자기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그 돌아가신 우리 고 박원순 시장도 저기 뭐 어디 강북 가서 그렇죠. 무슨 뭐 2층에 뭐 옥탑집에서 뭐 옥탑에서 한번 뭐 해보겠다면서. 난닝구 있고 옥탑 체험한답시고. 그때 저는 이미 그거 보면서 알았죠. 아 너무 너무 심하다. 좀 대충 하시지. 네. 우리 양문석 당선자도 좀 대충 하세요. 아. 보니까 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마을금고 거기 뭐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그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에 이번에 팔았는 게 그러니까 3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36억 8천만 원. 야, 진짜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억억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매도가 된 상태입니까? 예, 매도를 했대요. 이거 뭐 그것도 똑같네요.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그 전 남편 서모 씨가 북한산 뭐 밑에 있는 구기동 예. 빌라 판 돈 뭐 5억. 예. 그 다음에 태국에서 한국 돈, 태국 돈을 태워가지고. 경호처 직원 통장으로 해가지고. 보낸 그 돈 합쳐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서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다가 1년인가 뒤에 팔았는데 또 1억 4천 남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빠 찬스 이용해가지고. 네, 똑같은 지들이 또 청와대에서 공짜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서 산 네, 거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흑석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흑석도사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 그때 우리 한결에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그 사모님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렇게 그 흑석동에 있는 재개발 지분 그
그 영끌도 그런 것도 없지. 그것도 정상적인 대출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데 파주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알고 봤더니 지점장이 고등학교 후배야. 후배예요? 후배. 그렇게 했다가 그거 밝혀져가지고 그 후배 잘렸대요. 어이구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잖아. 아마 저 수성구 맑은구에도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때 저 누구야 그 김의겸이가 또 청와대 관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연끌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수법이. 이런 세력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뭐 이 서민 코스프레를 엄청 해대잖아요. 실제로는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들이 글로 남겨온 그 기록들을 봤을 때 그 부동산 임대업하는 사람들 칼질하고 또는 일종의 자본가 계급을 질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 부동산. 그렇지. 김어준도 똑같아요. 김어준도. 어슬이도 지금 저기 딴지일보 충정로 앞에 지금 100억대 거기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벙커에 아니에요. 딱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론은 부동산 임대 자본가네. 그렇죠. 예. 아까 부동산 임대 자본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결론은 부동산 임대 자본가야. 그게 그때 그 흑석 김의겸 도사가 뭐야? 그거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팔아가지고 전액 기부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서초구 양재동에 아파트를 또 샀네.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강남 아파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해요. 강남의 정서나 강남의 정치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규탄했던 자들이 결국은 보세요. 오는 거예요. 아, 세범님 또 슈퍼챗으로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서민을 위한다, 뭐 자본가 계급을 규탄한다, 80년대 그랬던 자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강남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들은 전부 미국 유학 보내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이 가증스러운 네. 세력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원래 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저 음식도 말이죠. 너무 양념 많이 치고 이러면 위 벽이 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담한 이 야채 비빔밥이 건강에 좋듯이 이런 선전선동에 너무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기가 좀 얇아. 네. 그런 거 약간- 조심해야 돼요. 약간 냄새가 나도 어떻게 보면 곰삭은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맞습니다. 건강이 좋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약 고구 충원 여거이 하듯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좋은 어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했는데 양문석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눈 것 같습니다.